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우리 어느덧 어법지존 5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무생물 주어편 그리고 삽입, 동격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진행할 영어 영역의 브루슬리 선생입니다. 벌써 56번째 시간이니까 참 많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은 우리의 현재 챕터 13챕터의 특수구문 챕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수구문에서는 특별하게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었던 도치, 요건 조금 중요했었고요. 강조 있었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공통 부분이나 생략 부분들, 오해의 소지만 없다면 영어에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진행했었고, 솔직히 오늘 이 시간에 할 것 역시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삽입 그리고 동격에 해당하는 얘기 생소하지 않은데요. 그 동격 중에 우리 동격대절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들의 중복적인 이야기들이고요. 무생물 주어라고 하는 건 다른 교재에서는 아마 물주구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생물이 주어인 상황에서 특별히 해석이나 아니면 어법 문제로 어려운 것이 있냐. 그냥 주어 자체가 꼭 살아있는 생물, 동물, 우리 같은 것이 아니라 책상, 참 이쁘다. 이러면 무생물이 주어인 경우잖아요. 그런 구분들에 해당하는 거 몇 가지 알아볼 것이고, 그래서 삽입이나 동격, 무생물 주어들은 별로 할 게 없어서요.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구문 독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문 독해는 또 보충 자료에 아름답게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하게 될 구문 독해는 최근에 나왔었던 수능 중에서 여러분들 해석이 어려워했었던 걸 제가 두 문항을 뽑아서 그 두 지문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또 우리가 배웠었던 도치 구문이 있으면 좋고요. 삽입이나 동격 구문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문들을 갖고 진행을 할 참이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다음 시간은 특수구문 총 리뷰 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음 시간을 끝으로 13챕터 끝, 본격적인 14챕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미리 여러분들 스케줄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13챕터까지 배웠던 것은 또 무엇인지 한번 쫙 정리해야죠. 제가 랜덤으로 한번 물어볼 건데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대표적인 1, 2형식 동사 그러면 이제 사실은 되게 오래전에 배웠던 것들이라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긴 있으세요?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이 자동사들은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되지만 원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수동태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했던 것들. 혹은 해석상의 오류로 우리말 해석상 또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있으면 안 되는 동사들, marry, with 안 되고, discuss, about 안 되고, mention, about 안 되고,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도 있었습니다. open, sell, read 같은 동사들은 자타가 공존해서 어법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A, B, C 박스형으로 등장한다면 능동태도 맞고 수동태도 맞는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스형 문제로보단 밑줄형 문제가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고,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 동사 기억납니까? rise, raise, 또 lie, lay, sit 하면서 rise, raise, lie, lay 하면서 외웠던 것들도 기억이 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문장의 형식에서는 동사들은 암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 없는 놈,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등은 너희들이 정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쓰고 싶다면 가목적어 있을 쓰고 진목적어 해당하는 투부정사는 뒤로 뺀다, 기타 등등 했던 것도 있었고요. 수요 동사라면 4형식이라 목적어 둘 다 있어야지 능동태지 하나밖에 없다면 수동태 돼야 된다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사실은 문장의 형식은 제가 태랑 연관관계가 많다 했지만 문장의 형식별 동사들은 암기해야 되는 게 솔직히 암기할 게 있으면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말고 랜덤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이제 14챕터 가면 제가 일치와 화법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일치, 불일치 중에 시제의 불일치도 등장할 거라. 영어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의 수가 어찌 보면 총 3가지가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이 나면 넌 진짜 천재.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suggest, insist, demand, order 같은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근데 또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보여주다, 암시하다일 때도 있었고, insist가 주장하다는 맞는데 뭐뭐 했다고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면 또 시지할 때도 있었고, 복잡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안, 주장, 요구, 명령의 동사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It is P9 하면서 it is that 사이에 necessary, PT? PT? P9 necessary? 아니면 natural, important 하면서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등장하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다음 시간에 제가 리뷰 테스트 하면서 나올걸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뭐가 있었냐면 기억나요? It is time that 뭐뭐 해야 할 때이다. 이럴 때 사실은 가정법 과거 같은 거다. 가정법 과거 같은 거다 보니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거나 혹은 주어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생각보다 얘도 기출된 적 있지, 얘도 있지, 얘는 뭐 심심하면 등장하지. 생각보다 많아요. 교재에는 없었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라 그럴까? 짜투뱅이로. 그러니까 조금씩 소소하게 많이 등장하니까 어디다가 정리를 해놔. 다음에 또 나올 거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올 거야가 아마 14챕터 가면 등장할 겁니다. 자, 뭐가 됐던요? 우리 최근에 배웠던 특수구문만 한번 정리해보고 가려고. 오늘을 끝으로 특수구문 여기다가 오늘 뭐 붙일 거냐면 삽입이랑 동격 붙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생물 주어라고 하는 물주구문 붙일 거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특수한 구문들은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 특수구문의 리뷰 테스트 끝내놓고 완전 13챕터 끝! 이렇게 정리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중에 도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상 저번 시간에 했던 생략 공통구문 뭐 했던 거 기억이나 납니까? 제가 그냥 한마디 했죠. 오해의 소지만 없다면 여러분들한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영어라고 생각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을 생략하는 거다 라고 한마디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LC 학습법 얘기를 했었죠. 강조에 해당하는 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it is that 강조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동사를 강조했을 땐 두 동사를 넣으며 의문사 강조할 때 세상에 이런 일이 on earth, in the world 이런 거 집어넣거나 부정문을 강조할 때 not at all처럼 전혀 뭐뭐하지 않다를 강조해서 넣거나 명사를 강조하고 싶다면 the very, 바로 그 라고 하는 걸 넣거나 뭐 이 정도다 라는 얘기했어요. 대신 도치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습니다. 도치 제가 7가지 정리했는데 혹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 부정어구가 문ጥ로 나가면 주어 동사는 도치한다.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노순을 된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부사가 문ጥ로 나가면 주어 동사는 도치된다. 근데 거기에서도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셋째, 보어가 등장하면 또 주어 동사는 도치한다. 그러나 주어 역시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넷째, only가 문ጥ로 등장하면 주어 동사는 도치한다. 다섯 번째,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는 도치한다. 여섯 번째,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가서 도치할 수 있지만 주어 동사 자체의 순서는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순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였으면 목적어만 앞으로 튀어나가는 정도. 마지막 7번째, so do I, so am I처럼 습관적인 도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그녀가 아름다워. 그녀 그렇지. 똑같은 그녀 한 명의 동일인을 지칭하고 있을 땐 그땐 도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적용할지 그건 이제 다음 시간 통해서 리뷰 테스트로 최종 점검해야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하고요. 삽입, 동격, 물주구문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진도가 어디냐면 지금 252페이지거든요. 펼쳐놓으시고 선생님 이제 집중의 시간 가질 거죠? 아니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책 보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할 겁니다. 가보시겠습니다. 유니트 86이고요. 삽입 그리고 동격입니다. 여러분 삽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할게. She is wonderful. 그냥 멋져. 근데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I think. 내 생각에. 이런 게 삽입이죠 뭐.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얘가 본동사죠.
그럼 선생님 얘 think는요? 컴마, 쌍콤마죠.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컴마, 쌍콤마, 하이폰, 세미콜론 이런 거 나오면 부연설명이니까 묶어도 돼 했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삽입이에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I think 들어갈 수도 있겠지. I suppose 내 짐작에 들어갈 수도 있지. I believe 내가 믿기에 그녀는 참 멋져 라고 들어갈 수도 있지. 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삽입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it seems so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I think, I believe, I suppose 하면서 문장에 잠깐의 삽입을 넣은 게 말 그대로 삽입 구문이라고 하는 특수구문에 들어가 있는 것뿐입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들 어법 문제에 영향을 주거나 없음. 구문 독해를 어렵게 하거나 없음. 그러니까 그냥 교재만 한번 생각해 보고 가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 하나 관용어구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교재 253페이지 가장 상단 한번 보실게요. 가장 상단에 if any 있죠. if any 설령 있다 할지라도 라는 뜻. 밑에 있는 if ever 가령 설사 뭐뭐 한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if any 있어 조금. 근데 조금 있다 하더라도 뭐 있다 할지라도 나 돈 없어. 좀 있다 할지라도 진짜 거의 없어. 뭐 이럴 때 쓰는 거야. If ever 설사 뭐뭐 한다 하더라도 난 밖에 거의 안 나가. 설사 간다 하더라도 거의 나가는 일이 없어. 뭐 이럴 때 쓰는 표현. 이건 관용 어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죠. 거기에 253페이지에 보면 learn more 이라고 되어 있는 삽입에 주로 사용되는 관용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관용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없습니다 했잖아요. 뭐 so to speak 말하자면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하자면 what's worse 설상가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말하자면 관용적인 표현이고 삽입에 주로 쓰이는 표현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법에도 구문 독해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거의 다 삽입은 컴마, 쌍컴마 이렇게 쓰여서 우리가 구문 독해할 땐 거의 다 묶어서 버릴 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문 독해도 그닥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252페이지로 오십시오. 252페이지에 B번 한번 보실래요? B번. She has a book which I think would be very useful to you.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which 있는 데다가 빵꾸를 뚫어 놓거나 아니면 밑줄을 틀어놨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which 있는 부분에다가.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I think구나. 그러면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없네.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면 되겠다. 이럴까 봐서요. 사실은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삽입이라는 거 한번 I think 뭐 이런 거 관계대명사 뒤에 I think, I believe, I suppose 이런 거 들어가면 삽입이야. I think을 빼볼게요. 그럼 뒤에 뭐 나오면 would be very useful 해서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즉 주격 관계대명사 못 칩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하신다면 나머지 건 뭐 삽입에 해당하는 건 아무것도 볼 격이 없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동격. 여러분들 교재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253페이지에 B라고 써져 있는 동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동격인데 My teacher Rose is a woman.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볼게. 우리 선생님 로즈는 여자야. 너무 지나치게 쉬운 예문을 갖다 썼네. 그러면 얘랑은 동격이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거 보세요 라고 한 게 그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는 이거보다 더 주요한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동격의 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격의 대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동격 대절이라면 요새 써야겠다. 여러분들 이거 뭐 필기하고 자식으로 할 게 없어서요. 그냥 책 보면서 같이 진행하자라고 한 거였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대절, 품사가 명사기로 했습니다. 명사절.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사실은 그래서 대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도 한 통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목적어 명사니까 목적어 자리에도 한 통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보어 자리에도 한 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한 통이라고 부르는 건 절이라고 했으니까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어야 되잖아요. 대절 뒤엔 완전한 문장 오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절이라고 하는 거 앞에는 선행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복습입니다.
그리고 이 대절의 대신 늘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이게 대절이 선행사는 아니지만 대절 뒤에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올 테고 앞에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가 올 때가 있다. 그럼 우린 그걸 동격의 대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동격의 대절이라면 해석이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이라고 해석하고 동격의 대절은 절대 생략할 수가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 동격 대절도 이렇게 거의 다 the fact that 이렇게 등장하면 100% 동격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라는 얘기도 앞에 관계서 편에서 했죠. 그래서 교재에 동격절을 이끄는 주요 명사 가장 하단입니다. 거기 보니까 news, the fact, the thought, opinion, 뭐 블라블라블라 많죠. 일반적으로 the fact that 혹은 the news that 이러면서 등장하는 동격의 대절 그것만 좀 알아놓으시면 나머지 건 볼 게 하나도 없는 저 엑서사이즈도 안 풀 거거든요. 페이지 254페이지에 엑서사이즈 5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삽입된 거 가로로 치세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컴마 쌍컴마 있으면 일단 무조건 삽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동격 관계에 있는 어구 생각해 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동격의 대절 쓰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유니트 87에 무생물 주어 구문, 명사 구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것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약속했던 전 이제 구문 독해로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거나 볼게요. 무생물 주어라고 하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어가 그냥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어떤 물체가 아닌 그냥 무생물입니다. 근데 무생물일 땐 그럼 뭐 선생님 해석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무생물을 주어로 갖다 놓고 해석하셔도 직역하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교재는 직역하는 것보단 의역해서 들어가는 게 많을 테니까 약간 의미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전혀 뉘앙스의 차이는 없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아무거나 갖고 문장을 찝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먼저 A번 무생물 주어 구문 했죠. A번 예문 보실래요? The snow forced us to put off our trip. put off는 미루다, 연기하다. 그럼 주어가 지금 the snow. 눈은 forced us, 우리에게 강요했다. 뭐 하도록? To put off our trip. 우리의 여행을 연기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와서 눈은 우리가 여행을 미루도록 강요했다야. 직역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 근데 의역하면 예를 들면 눈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뒤로 미루게 됐구나 라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러우니까 의역하는 것뿐이죠. 직역하셔도 아무 손실 없어요. 자, C번 한번 가볼까요? C번이 뭐야? 2 hours walk brought them to the bridge. 2시간 동안의 걸음은 brought them. 그들을 데려갔어요. 어디로? To the bridge. 다리로 이끌었어요. 2시간 동안의 걸음은 결국,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의 걸음은 결국 그들을 다리로 데려갔다. 그 말은 뭐야? 결국 2시간 동안에 걸어서 그들은 다리에 도착했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직역해도 이해는 되고요. 의역하시면 더 자연스럽고 예쁘니까 의역하는 것뿐이지 직역, 의역 제 생각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게 무생물 주어입니다. 그 주어가 생물이 아닌 상태로 무생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니? 그냥 네 편한 대로 자연스럽게 직역이 아름다우면 직역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의역이 또 아름다우면 의역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의역이라고 하면 직역이 돼야 의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구문 독해할 때도 직역부터 하시려고 하고 그게 의미가 이해가 전달됐으면 그럼 네 해석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면 2시간 동안의 걸음은 그를 다리로 데려가줬다.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2시간 동안 걸어서 결국 다리에 도달했다 라고 해석하면 더 이쁘잖아.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치면 255페이지까지요. 전혀 어려운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엑서사이즈 역시 마찬가지 풀어보시고요. 페이지 넘기시면 드디어 리뷰 테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입니다. 됐어요? 자자자자 다시. 그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무생물로 주어가 등장하잖아? 직역하면 돼. 직역해서 의미 전달 받고 그게 약간 부자연스럽다. 그럼 네가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된다고요. 삽입, 문장 성분에 영향을 하나도 주지 않는 그냥 문장에 그냥 삽입이 들어간 것뿐. 동격? 말하는 거에 똑같은 동격을 집어넣거나 동격의 대처를 쓰는 방법이 있다 정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모두 다 구문 독해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어법 문제에는 거의 다 더더군다나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선 구문 독해 연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제 첨부 파일 올려놨습니다. 첨부 파일 또 다운받으셔서 제가 원래 예습주의자는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동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떻게 수식받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너랑 나랑 똑같이 본동사를 찾고 너랑 나랑 똑같이 슬러시가 그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문독해로 가는 첫 시발 단추를 아주 잘 꿰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신감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1번 문장은 사실은 약간 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따라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속칭 말린다라고 하는 표현 두 번째 문장이 아마 우리 친구들 잘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re's often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 a scientist expects to find and what does he obtain. But he must put his own desire aside and devote himself to the scientific discovery if it is to be a worth contributor to our world of science. 했어요. 문장에 일단 땡땡 이런 거 있지. 부연설명. 그러니까 앞에 거 있는 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좀 해석할게요.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 a scientist expects to find and what he does obtain. 직역이 되면 제일 좋지. 근데 우리는 지금 잘 안 될 테니까 한 문장에 제가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동사에 다 표시해 볼게요. is 보이고요. expect 보이고요. obtain 보입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한 문장이라면 본동사 하나 있어야 되니까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 거 there is often huge difference 할 때 is 못 묶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배운 단어라면 there is나 there are로 시작하면 뭐뭐가 있다 이 형식으로 배웠잖아. 그리고서 야 부사가 문ጥ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고 배웠잖아. 좀 전에 바로 저번 시간에 일형식 huge difference 아마 이게 일형식 문장일걸요. 그 큰 차이가 종종 있다 땡 끝났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 뭔데요? 자요. 묶기 쉬운 거부터 갈게요. 얘 obtain은 뭐 때문에 묶여? and 때문에 묶이는 what 때문에 묶이는 거 같지? 오키로키. 그럼 what 때문에 묶겠습니다. 본동사 탈락. 이렇게 찾는 거야, 동사는. 자, 그러면 여기 expect는 뭐 때문에 묶여요? 선생님 묶이는 게 없는데. between A and B 이건 알죠? between A and B 원래 between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그러니까 명사 와야 되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the result 명사 왔고요. between 명사 and 명사 그러니까 이 B 자리에도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배웠네. what 관계대명사 what이 됐단 의문사 what이 됐단 우리는 명사 자리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between A and B 구문에 between A 명사 and B 명사절 이렇게 나왔나 봐요. 알겠는데요, 선생님. 그럼 expect는 뭐 어쩌라고요? 내가 말했지? 여러분들이 뭐가 있으면 묶을 건데 없고 생략되니까 자꾸 헷갈려 한다고. 일단 between A and B 구문 맞았고요. 그 A가 명사여야 된다고 했어요. 명사 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명사 수식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볼래요? 과학자가 기대했어요. 뭐를? 발견하기를요. find의 목적, 무엇을 발견하다. find 타동사입니다.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 없잖아요. 타동사가 목적 없을 수는 있지. 그럼 수동태를 해야 된다고 했지. 그렇지도 않고. find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 따라서 여기는 아마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지 이런 거 생략됐을 거야. 기억 안 나? 관계대명사의 생략.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 가능. 목적격 관계대명사 find의 목적어요. find의 목적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관계 부사 생략 가능.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expect 본동사 아니고 그럼 문장 끝났어요. 첫 번째 일형식 is가 본동사였던. 그럼 이제 해석할까요? 종종 큰 차이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과학자가 발견하기를 기대한 결과와 and what he does obtain 그가 획득한 것 사이에는 획득한 무엇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 what은 무엇이라는 뜻도 되고 뭐하는 것이라는 뜻도 되니까 아마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시
과학자가 발견하기를 기대한 결과와 자기가 실제 획득한 것 사이에는 종종 큰 차이가 있다. 아니, 과학자들 입장에서 자기가 뭘 발견하려고 해, 실험. 그러니까 나는 이 결과, A라고 하는 결과를 기대했는데 자기가 진짜 찾아낸 건 B일 수도 있잖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괜찮아요? But, 그러나 he must put his own desire aside and devote himself to the scientific discovery if he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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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일단 요 문장만. 내 생각엔 요게 보니까 동사가 must put, devote 두 개 있어요. and를 기준으로 본 동사 두 개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직역되면 그냥 직역 가겠습니다. 다시. 과학자가 발견하기를 기대한 결과와 그가 진짜로 얻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두어야 한다. 자기의 욕망은 제쳐두고. 내가 A를 기대했는데 B가 나왔잖아. 그럼 내가 원래 기대했던 결과는 다르잖아. 그럼 내가 B를 발견했으니까 난 A를 찾으려고 했는데 B 갖고 야! 속칭 돈을 벌려고 하면 내가 과학자인데 B?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결과였네. 좋다. 일단 특허권 등록하고 뭔가 개발하고 돈을 막 벌어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욕망은 aside, 잠깐 옆으로 제쳐두고 and devote, must devote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헌신하다, 자기 자신을 과학적인 발견에 헌신해야만 한다. 자기는 자기 자신의 욕망은 제쳐두고 과학적인 발견에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만 한다. 여러분, devote oneself to ing 기억납니까? 요때 to는 제가 전치사 to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cientific discovery 하면서 전치사 to에 명사 붙어 있는 상태고요. 됐어요? 만약에 뭐 한다면 또 if가 하나 붙었네. 만약 he is to be a worth contributor to our world of science. 직역되면 그냥 갈게요. 쉬운 문장들은. 과학이라는 세상에 만약에 그가 worthy contributor, 가치 있는 contributor 기여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 또 배운 걸 또 응용하면 B2 용법이라는 것도 배운 적 있습니다. 예정, 가능, 의도 이렇게 네가 해석하고 싶을 때 이쁜 걸로 그냥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해석할게요. 한 문장이니까. There is a huge difference. 아주 큰 차이가 종종 있을 때가 있다. 뭐와 뭐 사이에? 과학자가 발견하려던 결과와 실제 그가 얻었던 것 사이엔 종종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과학자는 자기 자신의 욕망은 제쳐두고 과학이라고 하는 발견에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 만약에 뭐할 의도라면 자기가 과학이라고 하는 세상에 큰 가치 있는 기여자, 공허자가 될 의도라면 예정, 가능, 의무 이런 것 중에 제 생각에 의도, 예정 뭐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제일 예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 자기가 기사했던 것과 발견했던 건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네가 세계에 과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기여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은 버리고 그리고 과학적인 발견에 더 헌신해야만 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라면 우리 수험생들이 해석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By this method alone are the conclusions and the principles reached to what form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life. 단어는 모르는 게 없고요. 동사처럼 보이는 걸 일단 확인합니다. are reached form. 그래. 근데 이 form은 아마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됐겠구나. 수식했겠구나. 근데 좀 이상하다.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의 품사는 명사인데 얜 뭐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고요. 묶으면 되네. 그럼 뭔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미래와 현재를 형성하는 뭔가 봐. 그럼 일단 직역이 되나? 이 방법을 홀로에 의해서 이다 결론과 원리가 이다 도착했다 우리의 삶의 미래와 현재를 결정하는 단어 다 아는데 무슨 말인데? 다시 과학자가 발견하고 싶었던 것과 자기가 발견한 것 사이엔 차이가 있다? 근데 자기가 진정한 과학의 무슨 과학이라는 세계에 진정한 기여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제쳐두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과학이라고 하는 발전에 헌신해야 된다?
이 방법으로 혼자서에 의해 결론과 원리가 모르겠다. 아이 그래 난 원래 머리가 없나 봐. 난 원래 영어에 젬병인가 봐. 난 원래 머리 유전자가 없나 봐. 하지 말고요. 배웠던 걸 떠올리겠습니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구 취급한다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사는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고 배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주어 동사 도치요. 그럼 뭐냐면 이거랑 얘랑 도치된 거예요, 지금. 다시 쓸게요, 그럼. By this method alone 하고 the conclusions 대충 쓰겠습니다. And the principles are reached. 이러한 문장 나오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결국 결론과 원리들은 도달됩니다. 부사가 문자로 나가서 주어 동사 도치됐다고. 그럼 선생님 뒤에 있는 which 이거요. which form the present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이거 관계대명사 뭐 수식한 건데요? 주어죠. 얘가 비동사 PP 쓴 수동태죠. 주어의 품사는 당연히 명사입니다. 근데 영어에 있어서 주어가 너무 비대한 건 좋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얘요, 이 which요, 사실은 얘 수식하고 있습니다. 문장 좀 복잡하니? 여기다가 다시 쓸게. 제가 문장을 써볼게요. 원래 문장을 써줘야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해할 것 같아서요. Principles which form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life. 어우 길어. Are reached by this method alone. 원래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자기가 발견하고 싶었던 것과 실제 발견했던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가 진정한 기여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제쳐두고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에 더 헌신하고 몰두해야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과학자가 자기 욕심 버리고 과학자가 자기가 헌신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원리, 어떤 원리?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결론과 원리들은 are reached, 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그러한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만이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와 현재를 형성하는 결과, 결론, 원리, 어떤 무슨 원리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도치해 볼게요. 또 써야 돼? 그럼 이 지문을. By this method alone, 맨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By this method alone. 그러면요. 주어 동사 도치하기로 했습니다. 주어 동사 도치해야 되는데 비동사 PP, 비동사는 앞으로 지금 튀어나간다며. 그러니까 are 먼저 갈게요. 됐어요? 그래서 주어 쓸게요. The conclusions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쓴 거야. And principles reached 예수식하는 거예요. 주어가 너무 비대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뒤로 뺀 거였어요. 뒤로 빼다 보니까 by this method alone 나갔고, 그러면 얘 빠졌고요. 얘 빠졌다고 다시 가정하겠습니다. 비동사 나갔고요. are 주어 the conclusion and the principles reached to which blah blah. By this method alone are the conclusion principles reached to which blah blah. By this method alone are the conclusions and principles reached to which blah blah. 똑같은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리를 다 이해하시면 이 문장이 보이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동사는 왜 이렇게 보이지? 어쩌고저쩌고 하지? 하니까 안 보인 거죠. 이 문장의 핵심은 부사가 문들어 나가서 주어 동사가 도치됐고 그 도치된 주어 안에서도 which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너무 길게 받으니까 관계선 뒤로 빼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충분한 구문독해요. 이것도 기출되었었던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잠깐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좀 잡아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본동사 찾고 끊어읽기를 하시려면 잠깐 이 화면 보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화면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것 역시 수능에서 기출되었었던 구문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should make it obvious. 그래, 요 정도는 돼야 구문이 길고 복잡하구나 이래야죠. 한 문장의 마침표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진짜 구문이 복잡한 거고 이 정도는 돼야 와, 나 해석 안 된다 이러는 거지. 그 전 지문들은 사실상 다 쉬웠던 거예요. I should make it obvious not merely as an intellectual proposition, but as something that heart spontaneously believes that it is not by making others suffer that we will achieve our happiness, but that happiness and means to happiness rely on harmony with other individuals. 뭔지 몰라도 happiness, happy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일단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부터 봅시다. I should make it obvious not merely as an intellectual proposition, but as something that the heart spontaneously 이거 자발적으로. 근데 스폰지너스 또 몰라도 괜찮아. 분장성분에 영향을 안 주잖아. 부사잖아. 그렇죠? 자발적으로 라는 뜻이요. That is not making me out to suffer or to be happiness. Happiness means to be. 모르는 단어 없어 보이는데? 오케이. 그럼 직역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직역. I should make it obvious. 나는 만들어야만 한다. 그것을 명백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아니다. 단지 뭐로써? 어떤 지적 명제로서가 아니고 지적 면제로서는 단지는 아니다. 그러나 뭐로서? 뭔가로서 that heart spontaneously believes 마음이 자발적으로 믿는 뭔가로서 that is not 아니다. by making others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므로써가 아니다. that we will achieve our happiness 우리의 행복을 성취한다. 근데 뭔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복을 성취하는 게 다른 사람을 고통 줌으로써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happiness and the means to happiness 행복과 행복으로 가는 수단은 조화를 이룬다 with other individual 다른 개인들과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을 고통 줌으로써가 아니고 뭐 하여튼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대충은 됐습니다. 대충 할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많은 것들은 다 구문 독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해석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동사부터 찾을게요. I should make it something that believes that it is not that will achieve happy. means가 여기서는 의미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행복 and the 행복으로의 수단, 방법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사니까 안 할 거고요. rely 동사고요. 오케이. 1, 2, 3, 4. 생각보다 동사가 많이 없네. 이렇게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는데 동사가 4개나 있을 리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갈게. 컴마, 쌍컴마 일단 묻겠습니다. 컴마, 쌍컴마 일단 묻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또 선생님 여기도요. 컴마, 쌍컴마니까 묶을까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컴마, 쌍컴마로 일단 묶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묶은 건 사실 잘못되긴 했는데 그래도 됐지? 그러면 동사 얘하고 2개 남네? 일단 잘못 묶었어. 이걸 그대로 필기하지 마세요. 맨 마지막 화면을 잡아드릴 테니까. 얘는 본동사 아닌 것 같고 얘도 본동사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얘랑 2개 남았는데 근데 얘는 뭔지 모르지만 대 때문에 묶인다. 그치? 됐네? 그럼 결국 다 묶었네? 다 묶었으니까 여러분들아 본동사는 얘겠네? 괜찮아요? 다시 근데 컴마 쌍컴마 컴마 쌍컴마 오케이 요렇게 대신 남는다고 가정하면 나는 문장이 대충 보인다. 뭐냐면 I should make it obvious 이건 못 묶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대절 맨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 대절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있어요. 왜 선생님 뭐 문장 보지도 않고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보지도 않고 뭘 보고 대절이래요? 아이고 숨 막혀라.
뒷문장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보지도 않고 대절이라고 했던 이유는 앞에 선행사가 벌써 없잖아. 선행사 명사여야 되는데. 됐니? 그러면 선생님은 대충 문장이 보인다라고 했던 게 내가 되면 여러분들도 되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법이 되면 구문 독해 연습하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등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투부정사가 그러니까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와. 진짜 쓰고 싶으면 가목적어 이 쓰고 뒤로 빼면 돼.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나는 그것을 명백하게 하고 싶다.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얘를 명백하게 하고 싶다는데 목적어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목적격 보어.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얘가 진목적어. 대절이니까 문장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너무 긴 문장. 그 문장이 이거였던 거죠. 써볼게요. 행복과 아이고 행복과 행복으로 가는 수단은 달려있다. 좋아해. 다른 사람들과의 좋아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싶다. 이 문장의 대절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가목적어 쓰고 대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형식 문장이에요. 이게 보이면 나머지 것들은 뭐 별거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잘못 묶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는 했지만 잘못 묶었어요 라고 얘기했죠. 문장 전체가 오형식인 건 맞아요. 왜 잘못 묶었다고 했는지 제가 말할게요. Not merely, but 요거 보이세요? 오케이. 니네가 좋아하는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됐죠? 각각은 뭐 하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Not A, but also B를 쓰던가. Not only A, but B를 쓰던가. Not only A, also B를 쓰던가. 뭐 하나 생략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 묶은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다 알고 있는 구문.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근데 지금 여기 뭐 붙었냐면 not merely A, but also B. 이거 생략된 거예요. 얘랑 똑같은 구문이에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가 아니고요. A뿐만 아니라 B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묶은 건 사실은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구나. 그러니까 not merely A, but also B 구문이니까 묶으려면 이왕이면 한 통으로 묶자.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뭔지 몰라도 나는 여기서부터 나는 본동사 만들고 싶다. 그것을 가목적어 명백하게 하고 싶다. 뭐가? 지적인 면제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것이로서 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마음이 믿는 뭔가 얘도 이렇게 괄호로 묶을 거잖아요. 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심장이 믿는다 뭔가를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Not merely A, but also B 하면 똑같은 구문 나와야 되니까 얘 명사 나왔고 뒤에 명사 나왔고 여기 명사 나왔고 as something 명사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that 붙었고 다시 나는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머리의 명제로서 뿐만 아니라 가슴이 자발적으로 시키는 뭔가로서 이것을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뭐를요? 여기서부터 대절이 등장한 거예요. 이거 잘못 묶었다고 했죠. 왜 잘못 묶었다고 했는지 이것도 먼저 얘기할게요. 통으로 묶어야 돼요. not 보이세요? but 보이세요? 얘는 not A, but B 구문이에요. A가 아니라 B다 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싶다예요. 쉽게 말하자면. 나는 뭘 명백하게 밝히고 싶냐. 내가 지적 명제로서 뿐만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대로 A라기보단 B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예요. 대절이 너무 기니까요. 가목적어 있으면 뒤로 다 뺀 거예요. 자자자자자. 그러면 얘를 묶을 때 복잡해졌네. 얘를 묶을 때도 완전 다 묶는 게 좋았던 거지. 왜냐? not A, but B 구문이 한 통에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A라기보단 B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얘 대절이 여기에 있었던 대절이 진목적어.
선생님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인지도 안 보고 선생님 어떻게 대절인지 알아요? 앞에 선행사도 없잖아요.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럼 해볼까요? 대절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아우 여기도 있었지? 아우 요건 좀 복잡해. 전체에서 묶은 거예요. 이건 좀 복잡해. 해석해보면 나와. 얘가 가주어, 얘가 진주어. 대절 안에서 다시 가주어 또 진주어. 우리가 성취한다. 우리의 행복을 성취하는 것은 is not by making others suffer.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줌으로써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줌으로써가 아니고 B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싶다. 이거예요. 대절이니까요. 대절 안에서 완전한 문장 나오면 되죠. 근데 대절 안에서 완전한 문장이 주어가 너무 길어서 가주어 it 또다시 쓴 것뿐이에요. 일단 해석을 또 붙일게요. 뒤에 that happiness, 그러한 행복, 그러한 행복으로 가는 수단은 행복으로 가던 수단은 달려있다. 조화와 다른 사람들의 개인의.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간략하게. 그래서 아까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다. 대절 안에서 다시 not A, but B. A라기보단 B다 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또 삽입 들어간 거죠. Not merely A, but B. A뿐만 아니라 B도 나는 명백하게 하고 싶어. A라가 아니라 B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싶어. 단지 지적 명제로서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A라기보다 B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 가 문장 전체의 한 구문이에요. 이것만 보이시면 나머지 소소하게 해석하는 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 문장으로 그러면 해석을 맞춰보고 이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I should make it obvious, not merely as an intellectual proposition, but something that heart spontaneously believes. 나는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뭐로써? 지적 명제로서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자발적으로 믿는 것으로서. 뭘 명백하게 밝히고 싶다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진짜 주어.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줌으로써가 아니고 행복과 행복의 수단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에 rely on, 달려있다라는 것을 목적어라며, 아니 진목적어라며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러움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 명제로서 뿐만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것으로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 논설 지문이었어요.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실은 더 구문을 복잡하려면 얘가 진목적어 1, 진목적어 2, 뭐 왜 이렇게 해서 가주어, 진주어가 다시 쓰였는지 설명하려면 훨씬 더 깁니다. 근데 그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너 이거 이해되니? 이것만 이해된다고 치면 소소한 거 이건 괜찮아.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안 배운 건 없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있으면 뒤로 진목적어 that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뭐 무슨 관용어구 구문들 모르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이 256페이지부터 본격적인 리뷰 테스트입니다. 리뷰 테스트 저는 예습주의자가 늘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56번째 시간까지 끝나죠? 앞에 있었던 것도 나 선생님이 저거 말했던 거 쌍컴마 기억이 안 나네. 나 저거 대절인지 대건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앞에 거 다시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알싸하게 리뷰 테이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감독님이 화면 잡아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퍼즈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